네, 7월 18일에 오픈AI에서 GPT-4 미니라는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GPT-4 미니 모델은 말 그대로 GPT-4가 좀 더 경량화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델의 평가 결과를 보면 제일 왼쪽에 있는 게 GPT-4 미니 모델입니다. 이 주황색이 GPT-4 미니인데 다른 경쟁사 모델 대비해서는 다 성능이 좋은 것 같고요. 근데 경쟁사 모델들은 파라미터가 큰 대규모 모델들은 아니고 4 미니처럼 가벼운 모델들과 비교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부 영역에서는 인간 평가에서는 GPT-4O랑 GPT-4 미니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신 것처럼 벤치마크 결과를 보면 GPT-4 미니가 가장 압도적인 모델은 아니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가장 압도적인 모델입니다. GPT-4 가장 성능이 좋은 GPT-4o 모델은 100만 토큰에 $5 정도 가격이 나갑니다. 반면에 GPT-4 미니 모델은 100만 토큰에 $0.15입니다. 그래서 4O랑 비교하면은 거의 30배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저렴했었던 GPT 3.5 터보 모델 같은 경우는 100만 토큰에 $0.5였습니다. 이 GPT 3.5 터보 모델보다 3배가량 더 저렴하게 나온 거죠. 그래서 모델의 성능도 나쁘지 않으면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가성비 좋은 모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픈AI에서 발표한 이 벤치마크 점수를 우리는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 점수가 높다고 해서 더 좋은 모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벤치마크는 특정 조건 하에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 환경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벤치마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모델이 실제 상황에서는 다양한 변수에 대응하지 못해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더불어 벤치마크 성능을 높이기 위해 모델을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다른 중요한 능력들이 희생될 수도 있습니다. 특정 벤치마크에서 높은 점수를 얻도록 설계된 모델은 실제 응용 환경에서의 유연성과 적응력이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수학 문제를 LMM으로 푸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케글에서 수학 올림피아드 문제를 AI로 푸는 컴피티션이 개최가 됐었는데요. 실제로 꽤 성능이 좋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50문제 중에 29문제를 맞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처럼 특정 태스크를 잘 하도록 학습한 모델에게 우리가 일상적인 문제들을 풀라고 하면은 모델은 문제를 잘 풀 수 있을까요? 이처럼 수학 문제를 잘 푸는 AI에게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시한다고 해보겠습니다. 톰이라는 사람이 치킨 40개를 구매해서 들고 가려고 합니다. 그가 치킨을 구매하여 들고 갈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주세요. 단 그는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좀 이상한 질문이죠. 치킨을 40개 들고 가야 되는데 돈이 한 푼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수학을 잘 푸는 AI는 아마 이 40개의 치킨을 어떤 상자 조합으로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주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그는 실제로 돈이 한 푼도 없기 때문에 상자 조합을 아무리 잘 맞춰서 구한다고 해도 들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또 다른 예로 팔이 없는 로봇이 토마토, 감자, 양배추를 접시로 옮기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모델이 이 상황을 이해하고 적절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상황을 시각화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모델들은 이러한 단순한 물리적 상황을 시각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모델은 텍스트 기반으로 훈련되었기 때문에 물리적 세계의 복잡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텍스트에 기반한 답변을 제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접시 위에 남아있는 야채의 수를 세어보라는 질문에 모델이 0이라는 답을 하지 못한다면 이는 모델이 실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의료 분야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USML이라는 미국의 의학 라이센스 시험에서 AI 모델들이 높은 성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 다양한 환자와 복잡한 상황에 대응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모델이 텍스트 기반으로 훈련이 되었다면 현실 세계의 복잡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환자의 머리에 총상이 있다는 시각 정보를 무시한 채 단순히 정답을 선택하는 모델은 실제 의료 상황에서 굉장히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AI가 특정 시나리오에서 정확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을지라도 실제로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한 고객이 PC를 켰더니 블루 스크린이 떴고 오류 코드가 없었습니다. 빠르게 해결했지만 PC를 3개월 동안 사용하면서 악성 소프트웨어는 없었습니다. 주변 기기를 제거하고 PC를 액체 질소에 수십 년 동안 얼렸고 전원 공급 장치를 2번 확인했습니다. 왜 홈 화면이 로드되지 않나요? 새로운 버그인가요? 가장 가능성 있는 원인을 순서대로 알려주세요라는 이상한 질문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모델이 이러한 비현실적인 조건을 이해하지 못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이는 모델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고객 지원 사례에서 보듯이 모델이 비현실적인 조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GPT-4o에 방금 얘기했던 내용을 보내보겠습니다. GPT-4가 뭔가 답변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상한 질문을 이상하다고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GPT-4가 이 문장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벤치마크 성능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현실 세계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벤치마크 성능이 현실 세계의 적용성을 보장하지 않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다양한데요. 정리해보면 첫 번째, 벤치마크는 통제된 환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실 세계의 복잡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둘째, 벤치마크는 모델의 특정 능력만을 평가하기 때문에 모델이 실제로 직면하게 될 다양한 상황과 문제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벤치마크 성능을 높이기 위해 모델을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다른 중요한 능력들이 희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 모델의 성능을 평가할 때는 벤치마크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험과 테스트를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실 세계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고려한 평가가 이루어져야만 AI 모델이 실제로 유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도구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AI 에이전트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AI 호출 빈도의 대폭적인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기업들은 저렴하고 빠른 모델을 우선적으로 출시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오픈 AI와 같은 선도 기업들의 AI 개발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다만 AI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벤치마크 정보는 단편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AI 기술의 진정한 발전 방향과 잠재력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테크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